그럼 미국의 ROE가 왜 높았냐라는 거는 이 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빵이 크게 오르니까 나스닥이 올랐고 나스닥이 그렇죠. 오르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미래 10년은 봤을 때 에너지 플랫폼이 될 거다. 네, 그 말씀하신 현재 이 골디락스 뜨뜻미지근한 이 상황에서의 어떤 투자 전략, 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지금 코스피가 3,200, 250 정도 뭐 이렇게 가 있는 시장인데 이제 투자자가 기대하는 건 그럴 겁니다. 아마 3,500? 매력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 4,000 넘어온다면 주식 좀 할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한국 증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는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는 거죠. 1, 2년 정도 좋고 7, 8년이 힘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 예전 방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 민감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10년에 보면은 1, 2년이 굉장히 바짝 좋고 한 8년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퀄리티 주식과 성장주는 오히려 한 8년 정도가 좋고 1, 2년이 나쁜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불가능한가라고 할 때 사실 그 글로벌 증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주식시장이 있었고요. 그게 미증시가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투자 인플레이션과 한국 증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실제로 미국 증시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뭐 그 다음에도 올랐는데 그 다음에 오른 거는 코로나였다면 유동성 영향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고요. 실제로 그 10년의 사이클을 보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런 박스피의 그림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비참한 흐름인데 S&P, 나스닥,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4, 5년인데요. 그게 아니라 4, 5년 동안 좋은 게 아니라 10년간 가는 초장기적으로 긴 이제 증시 사이클을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냐라는 거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고요. 플랫폼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역사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산업 구조가 뭐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런 혁신적이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히려 글로벌 IB, 뭐 그 당시는 이제 최고의 직장, 뭐 골드만삭스, 뭐 리먼 브러더스, 뭐 이런 게 이제 꿈의 직장이고 꿈의 회사들이었는데 얘가 이제 금융위기의 원흉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문을 닫고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산업을 보고 미국 경기를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뭔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막고 나온 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뭐냐라고 스티븐 잡스한테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뭐 잡스의 말이 딱 이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농부가 밭을 매더라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농부가 밭을 갈다 뭐 컴퓨터를 왜 하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실시간으로 일기가 바뀔 것 같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기가 어떻게 바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거리를 농사를 졌는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보던 무슨 해충이 나왔는데 이게 해충인지 뭔지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검색을 실시간을 통해서 해서 이게 해충이고 어떤 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구나라는 거였고요. 그 애플이 만든 플랫폼 위에 빵이라는 기업들이 출연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기술주라는 것이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빵이 모바일 혁명을 이끌면서 IT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빵이란 기업이 물론 그 안에 애플이 중간에 이렇게 딱 있지만 다 새로운 분야를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SNS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만들고 그 안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는 건 온라인 쇼핑, 스마트폰 쇼핑, 기존의 그 리테일 쇼핑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쇼핑의 경계를 허물면서 만들면서 자기가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도 뭐 크라우딩 뭐 이런 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OTT라는 걸 만들고 자기가 그 새로운 놀이 문화의 OTT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뭐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산업에서 있던 산업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새로 열리는 플랫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주 수익률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ROE입니다. 그래서 네. ROE라는 게 이제 순이익을 평균 자본 총계로 자본 대비 순이익을 얼마 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주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증시의 PBR 밸류에이션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국하고 지금 현재 ROE를 이렇게 나래비를 쭉 세워봤습니다. 근데 미국은 ROE가 주요국 대비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시장인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ROE 추이를 보면 이게 금융위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크게 하락을 했다가 제일 가파리가 올라갑니다. ROE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잘 가는 건데 그렇게 2011년, 12년을 지나고 나면 글로벌의 모든 국가들의 ROE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스 사태 맞이하고 유럽 재정 위기 맞이하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았죠. 근데 단 하나의 국가만이 ROE 추이가 역주행을 합니다. 그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글로벌과 달리 추세적으로 ROE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모든 자금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미국의 ROE가 왜 높았냐라는 거는 이 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빵이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소프트웨어, 무형의 자산에서 신규적인 수익 창출을 했기 때문에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의 ROE는 어마무지하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빵이 전체적인 미국 시가총액에서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빵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ROE 대비 거의 2배쯤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년 동안에 그렇게 높은 기간의 ROE가 16.6%인데 동기간의 빵의 ROE가 거의 27.6%, 2배 가까이 높아서 미국의 ROE가 높았던 이유는 빵의 ROE가 높았기 때문에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ROE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PBR 밸류에이션이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갑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19년까지 뭐 우리는 뭐 1500에서 한 20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 끝났는데 11년에 2000 넘고 가다가 계속 그 흐름을 기록하는데 미국 S&P는 동기간에 366%, 나스닥은 그거보다 딱 2배인 793%, 그리고 빵은 또 이 나스닥보다 2배인 1400%의 수익률을 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나스닥이 크게 올랐던 게 결국은 빵이 크게 오르니까 나스닥이 올랐고 나스닥이 그렇죠. 오르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올랐냐면 이제 추세적으로 수익률이 ROE가 개선이 됐고 글로벌 대비 압도적인 ROE를 기록했는데 그게 빵이 기록했다. 그게 왜 그게 가능했냐라면 그 10년을 주도했던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빵이라는 기업들이 게임 체인저로 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은 10년 동안 장기 사이클을 기록했는데 동기간에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근데 한국도 계속 주도주는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이제 결국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차하정하지만 차하정이라는 주도주가 있었죠. 그리고 왜 주도주가 안 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이 한 2년, 2, 3년의 흐름은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가장 크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탑라인과 마진이 동시에 개선되는, 매출과 이제 이익이 같이 상방하는 동반 성장 구간이었다라는 거였는데, 그때 왜 우리가 좋았는지를 좀 곱씹어서 지금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좋았던 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세컨 티어의 반등이었다라고 패자부활전 이런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종종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40년대 대공황 때, 지금은 뭐 시리얼계에서 갤러그가 제일 압도적인 1등이지만 당시는 이제 포스트가 1등이었는데, 대공황 상황에서 세컨티였던 갤러그가 이 시장 점유율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고, 석유 파동 때도 그 전에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독일차 볼kswagen이 가장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연료 가성비를 앞세워서 일본 차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한국도 그랬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가성비를 앞세워서 효율성도, 연료 효율성도 좋고, 뭐 실업하면은 차를 사다 실업을 하면 보험도 갚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성비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MS가 굉장히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컨 티어의 반등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서 게임 체인저가 돼야지 이 세큐러 사이클이 될 수 있는 장기 성장이 되지, 이런 세컨 티어의 반등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냐면, 좋은 시절 간 다음에 2014년부터 15년, 16년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얘기는 저성장의 박스권. 시대, 저성장의 시대다, 고령화, 인구 고령화의 시대다, 뭐 언제가 되면 한국 인구 멸종할 거다, 뭐 아무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시대가 맞고요. 실제로 S&P는 이렇게 막 가는데 한국은 뭐 역주행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PBR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오른쪽으로 아예 나눴습니다. 미국과 비교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은 보면은 뭐 3배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PBR이, 그러니까 장부가라고 하죠. 1배를 2015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뭐 2017년, 18년에 반도체 사이클로 반짝할 때 좀 넘어진 거 빼고 0.8에서 1배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다른 위험자산과 달리 가장 큰 매력이라는 거는 성장이라는 게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면 주주가 투자한 자본보다 주가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본보다 더 받아야 되는 게 주식인데, 그걸 못 받았다는 얘기는 한국 주식이 뭔가가 고장났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성장, 고령화의 박스권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 달라졌는데, 왜 그랬냐라고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빨라졌다는 거죠. 강제적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가 빨라지면서 여기서 수혜가 보내는 게 언택트, 친환경, 수혜 산업인데,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언택트. 근데 이게 다 한국이 잘하는 기업들이 주로 내포돼 있었다라고 보여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 증시가 진짜로 이제 성장이 없는 쩔어있는 경기 민감주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10개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PBR로 세워보면, 뭐 지금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도 있지만 주로 있었던 게, 뭐 제가 기업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지주, 생명, 여기서 뭐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싸다고 살 수는 있어도 이게 고성장할 산업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있었는데 작년 말에 코로나로 미래가 빨라지고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되고 보면 그런 주식들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들어간 기업들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이름만 들어도 뭔가에 대한 성장의 기대가 그렇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차정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데, 과거 10년은 스마트폰 플랫폼의 시대였다. 그래서 잡스가 얘기하기에 스마트폰 플랫폼 뭐냐? 어디서나 누구나 컴퓨터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OTT, SNS, 모바일 쇼핑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스마트폰 플랫폼이었는데, 미래 10년은 봤을 때 에너지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뭐 과거 10년에도 스마트폰이 뭔가 자유로운 건데 이것도 자유로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자유롭냐면 에너지의 교환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이 에너지 플랫폼의 그 인프라는, 핵심 인프라는, 스마트폰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는 스마트폰이듯이 에너지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는 전기차가 되는 거고,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술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에너지의 이동과 에너지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전기를 장소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현대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뭐 아이오닉 5 뭐 이런 부분에 EGMP 기술이 도입됐는데, 이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은 차량 내외부에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차로 충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차에서 다른 기기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아이오닉 5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전기 제품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에어컨 돌리고 그래요? 냉장고 돌리고 다 돌릴 수 있고요. 실제로 100% 충전됐을 때 30%만 주행에 사용된다. 70%를 나누자.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밥솥을 가져가고 밥솥에서 여행 갈 때 밥을 하고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뭐 일회용 그 냉동식품들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전기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전기, 그게 이제 Vehicle to Load, V2L 기술이라고 하는데, 화물에다가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개념은 이제 Vehicle to Home, 차에서 집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개념인데, 이 전기차 한 대, 운행에 들어간 30% 전력을 남겨두라도 70%의 전력으로도 한 5개에서 7개 가구 정도의 전기를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전기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효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이제 메트로폴리스에서 여름철에 전기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건 이제 한낮에 에어컨을 막 다들 동시다발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데, 실제로 그때도 보면은 밤에는 심야 전기 남아돕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다가 심야 시간에 싼 전기 요금을 충전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낮에 전기가 부족할 때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5, 7가구를 뭐 여러 전기차들 계속 공급을 한다면, 이 전기는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전기 효율성을 높여서 추가적으로 발전소까지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통해서 전기차를 쓰다 보니까 이 환경에 나가는 차에서 내연기관에 나가는 CO2를 제어하는데, 전기차들이 이런 에너지 플랫폼의 역할을 하다 보면 나중엔 발전소까지 지을 필요가 없으면 일거양득의 환경까지 잡을 수 있는, 이제는 플랫폼의 혁명이 향후 10년에 주도되는 에너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과거 10년은 스마트폰의 어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도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빵이었죠. 힘으로 이제 미국 10년 증시가 장기 10년 동안 올랐죠. 상승을 했다면, 네네. 앞으로는 이제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플랫폼으로 네. 상당한 새로운 장기간 플랫폼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게임 체인저들이 수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텐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1월 달에 우리 한국 증시가 장중으로 3,266 갔을 때 얘기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현대차의 애플카 뭐 얘기가 있었고요. 뭐 그게 뭐 앞으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있었죠. 마그마하고 협력을 하면서 전기차를 만들 거다. 뭐 그러면서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보면 한국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던 1월에 사실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에너지 플랫폼이 되려면 결국은 필요한 게 전기차 기본이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되려고 하면 2차 전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가 돼야지 에너지 플랫폼이 되는데 이 차전이라는 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기대 때문에 11월 넘어서 12월, 1월 달까지 한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차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이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을 스마트폰 때 같이 우리가 가져가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도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우려 뭐 그타 우려로 인해서 차하정이 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이유는 이제 그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가 기대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각처럼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부각이 되면서 차전이 좀 지금까지 식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그런 의도,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다 두겠다, 파워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와전의 이 힘, 이러한 어떤 그 역량이 결국은 글로벌리 이렇게 확 뻗어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주도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현재. 오히려 게임 체인저를 미국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상황이 그렇게 좀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흐름을 좀 미국 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미국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차와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열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갈 것이다, 주도주가 될 것이다 하셨지만 그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네네네. 앞으로는 주도주가 다시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우려들 때문에 결국 주도주는 되기 어려울 것이냐?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 상황 자체가 이제 변화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지 변화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백신도 받긴 했지만 44조의 그 들어가는 금액이 다 보면 차전입니다. 반도체 투자한다고 그랬죠. 2차 전지 투자한다고 그랬죠. 현대차, 기아차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차전에 투자하겠다 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GVC를 개편하지만 거기서 한국이 소외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구나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가 흐름에서 보면 6월달 이후에 지금 사실은 이제 오히려 자동차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뭐 반도체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랬던 게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우려들이 있었지만 현대차가 이제 월간 도매 판매 실적이라든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우리가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도매 판매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려 있었던 거가 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삼성전자도 결국은 2분기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반도체 가격 반등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더 1분기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가까워지면서 현실 대비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부분과 실제로 근 그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 아직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차전이 다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 차전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 또한 중간중간마다 이제 긴
게임 체인저와 세큐러 사이클 그런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지 아닐지는 이제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주춤했던 차화전이 앞으로는 좀 치고 네. 나갈 것이다. 2분기 실적까지 일단 반등한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게 게임 체인저로서 정말 계속 가서 한국 증시가 더불어 상승해서 4천까지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의 밑그림은 그려졌는데 정말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지는 우리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